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종합 괴의 해석 30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89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지박, 지뢰복에 관해서 고사역의 관점과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점에 관해서 한 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 분리 유효왕. 박은 갈 바가 있는 것이 이롭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사는 갈 곳을 두는 게 이롭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산지박은 산깨가 간산이고 학깨가 곤입니다. 박의 뜻은 벗기다의 뜻이 있습니다. 즉, 이 음의 다섯 음이 점진적으로 발전하여서 하나 남은 이 양을 벗겨낸다, 깎아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소인의 무리인 오음이 그 기세가 성하여 일양군자를 깎아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락과 소멸의 때에 소멸의 시기에 이치를 설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절로서는 가을입니다. 그래서 산지박계가 전진하여서 중지곤이 되고 중지곤이 다해서 전진해서 지뢰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뢰복은 이제 계절로 치면은 이제 동지죠. 그리고 이제 8, 9월달, 10월달, 11월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박은 9월달, 고는 10월달, 지뢰복은 11월, 동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산지박은 음의 전진에 따라 이렇게 양이 강이 하나밖에 없는 이런 계절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산깨가는 산이다. 산은 멈춤, 정지, 절제, 막힘, 열매, 구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학계고는 대지, 토양, 백성, 순종, 인색함, 수레, 끝없음, 비었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 안에서 하나씩 생겨다가 점차 전진을 하여서 음이 5개가 찬 극성에 이르렀으니 여러 음이 양을 떨쳐내는 상이 있으므로 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그러면은 고사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사역은 이 이야기를 이제 하나의 스토리로 구성하는 게 군자의 수레를 만드는 소인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박을 일반적으로 깎는다, 벗겨낸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소인이 수레를 만드니까 박을 두드려 만든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박을. 그럼 한 짝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 분리 유효왕, 박, 갈 곳이 있으면 이롭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박은 떨어져 나간다 이 뜻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5개 아랫 음효가 세력이 점점 세서 꼭대기에 미약한 하나의 양효를 떨쳐낸다고 합니다. 즉 자연계로 말하면 음기가 매우 세고 양기는 미약한 계절로서는 가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개별 효사에서는 이 박을 치다, 두드리다, 즉 치고 두드려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즉 무엇을 만드느냐? 수레를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 이야기는 전체의 스토리는 소인이 궁중에 불려나가서 수레를 만드는데 자신의 집안은 돌보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갈 곳이 있으면 이롭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개별 구체적인 효에 관한 설명을 보면은 초효, 박상이족, 박은 벗겨낸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깎아서 만든다 의미입니다. 상은 평상이고 족은 수레의 몸체인 수레바퀴를 이야기합니다. 즉 수레의 몸체 바퀴를 두드려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멸정은 멸이 한자가 꿈 몽자와 비슷하게 해서 꿈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멸정은 몽접, 꿈에 점을 친다. 흉, 꿈에 점을 치니 흉하다고 얘기합니다. 즉 군자의 수레를 만드는 게 꿈에 나타날까봐 지긋지긋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6이 박상이변, 수레의 몸체에 판을 두드려 만든다. 즉 박은 깎는다, 만든다. 변은 널빤지를 이야기합니다. 멸정은 몽점, 꿈에 점을 친다. 그래서 흉,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어서 꿈에 나타나도 지긋지긋할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63 박지 수레 판 위에 올릴 몸체를 만든다고 합니다. 즉 이 지를 대명사로 보아서 수레의 몸체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무구 완성되었으니까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4 박상지부 수레의 몸체 외피를 만든다. 즉 박은 여전히 깎는다 만든다인데 이 부를 살갗 외피 그리야 해서 박지를 수레의 판 위에 올릴 박상지부를 수레의 몸체의 외피를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흉이냐? 다 만든 수레를 힘들여 노동을 해서 만든 수레를 군자가 가져가고 소인이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즉 생고생했다. 그래서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5 관어 활을 쏘아서 물고기를 맞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이궁인총 궁인들이 총애한다. 무분리의 의미는 궁중에 불려나가서 수레를 만든 소인이 다 만든 후에 이를 치하하는 자리에서 활을 쏘아서 물고기를 맞추고 궁인들을 총애하니까 이 점에서 이제 불리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구를 보면은 석과 불식 큰 열매를 먹지 않는다. 즉 소인이 기꺼이 만들어서 만든 수레는 자신의 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자 등겨 소인이 힘들어서 만든 수레를 군자가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소인 방녀는 소인이 초가를 무너뜨린다고 하는데 이 이면적인 의미는 수레를 만든다고 자신의 집안을 돌보지 못해서 소인의 집안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가 계속했지 박을 깎는다 벗겨낸다로 해석하지 않고 두드려 만든다고 해석하니까 전체가 이렇게 조금 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의 논의를 한번 어떻게 바라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논의에 관한 한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구 박상이족 멸절흉 침상을 깎는다. 상의 다리부터 시작함이니 정도를 멸함이라 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이 박상이병 멸절흉 침상을 깎되 그 변의 이름이니 변에 이를 정도니 이름이니 정도를 멸함이라 흉하다. 멸정을 정도를 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63 박지무구 깎되 허물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박지로 이렇게 그냥 깎되 허물이 없다니까 조금 막연한 느낌이 들죠. 그 64 박상이부흉 침상을 깎아서 피부 몸에 미친다는 것은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5 관어 이궁인축 무분리 65는 관어처럼 궁인이 총애를 받듯이 하면은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는 이렇게 침상에 이렇게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깎아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 깎아 올라가는데 뜬금없이 65는 관어처럼 궁인의 총애를 받듯이 하면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약간 논리적으로 맥락이 연결이 되지 않는데 다사는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 부분도 예전에 설명을 들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구 석과 불식 군자 득여 소인 방녀 상구는 큰 과일을 먹지 않으니 군자는 수레를 싣고 소인은 지붕마저 허물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산의 관점을 보겠습니다. 다산 박 분리 유유왕 박의 괴상이니 갈 곳을 두는 게 이롭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 촉을 보겠습니다. 박상이족 멸절흉 침상의 이불을 걷어내는 것은 이것은 다리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를 맡아 처리해도 흉하게 될 것이다. 6이 침상 입은 멸절흉 침상의 이불을 벗겨내니 임금이 이처럼 총애를 잃은 것은 왕비 또는 빈등의 사타구니가 헐었기 때문이다. 이를 맡아 처리함이 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3 박지무구 박의 괴상으로 간 것이니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4 박상이부흉 침상을 걷어내기에 이른 것은 피부를 함부로 접촉하는 육체적인 관계로 말미암은 것이다. 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점은
이렇게 침상을 벗겨낸다, 깎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음이 이렇게 득세를 하는 과정이죠. 근데 오효에 뜬금없이 이궁인총 무분리가 나오니까 조금 설명하는 난점이 있는데, 다사는 이렇게 전체가 오효에 올라가면서 다사는 왕후가 임금의 총애를 잃어버리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견해라고 하면은 다사는 두 번째 견해,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사역에서는 침상을 깎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시면은 조금 더 주역 공부하는데 이해가 깊어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6호를 보겠습니다. 관어 이궁인총 무분리, 물고기를 가지런히 깨워두미니 비천한 궁인의 신분이었으나 군주의 총애를 받게 되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 상구 석과불식 군자득여 소인방여, 큰 과일은 먹지 않고 남아있다. 군자는 백성을 실은 수레를 얻을 것이나 소인은 오두막이 벗겨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끝으로 기존의 고사역에서는 산지박을 어떻게 보는지 스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산지박은 이제 이 주체 고사역에서 보는 이야기는 소인이 군자의 수레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박은 의미를 수레를 두드려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소인이 궁중에 불려 나가서 자신의 집은 돌보지 못하고 수레를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박은 원래 떨어진다, 벗겨낸다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두드려 만든다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분리유황, 소인이 궁중에 불려가서 수레를 만드는데 자신의 집안은 돌보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해야 하니, 그래서 분리유황, 갈 곳을 두면 이롭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초육을 보겠습니다. 박상이족, 박은 치다 두드리다, 즉 수레를 두드려 만드는 것입니다. 그 상은 침상평상, 즉 박상지족이며 수레의 몸체의 바퀴를 두드려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멸정은 원래 멸은 없다, 업신여기다인데 이 멸이라는 단어가 몽이라는 단어와 비슷해서 통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멸정은 몽점이며 꿈을 점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흉이냐? 소인이 궁중에 불려 나가서 수레를 두드려 만들면서 이렇게 수레바퀴를 만드는데 이것은 원래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으니 꿈에도 지긋지긋하다, 즉 꿈에 점을 치니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이 박상이변, 변은 널빤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박상이변은 박상지판이며 수레의 몸체에 판을 두드려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멸정, 꿈에 점을 친다, 꿈을 점친다, 이것은 흉하다,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어서 꿈에도 지긋지긋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꿈을 점치니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3 박지무구, 박지는 지를 이제 대명사로 봐서 이제 판 위에 올린 몸체를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박지는 수레의 몸체를 두드려서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무구, 몸체에 거의 만들었으니 완성되었으니 허물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4 박상이부, 부는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살과 피부인데 피부 몸체 외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레의 몸체 외피를 두드려서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흉하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외피를 두드려서 만들었으나 군자가 이 수레를 가져가니까 소인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소인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에 흉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호 관어, 관어는 활을 쏘아서 물고기를 꿰뚫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궁인총, 궁인은 이제 궁중에서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소인이 수레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를 치하하는 궁중의 잔치에 가서 활을 쏘아서 물고기를 맞춰서 군자에게 먹이니 총애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분리, 즉 이 이야기는 전체적인 이 스토리가 이제 궁중에서 불려가 수레를 만든 소인이 군자가 취하는 잔치 자리에서 활을 쏘아서 물고기를 맞추고 궁인의 총애를 받은 게 매우 좋은 상황이죠. 이런 전체적인 상황이 무분리, 분리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구 석과불식,
석과는 큰 열매, 큰 업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레를 만든 공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불식은 먹지 않는다. 즉 소인의 자신의 공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럼 이 석과 불식은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며 수레를 만든 것을 자신의 공으로 여기지 않는다. 군자 득여, 군자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로서 수레를 만들라고 지시한 사람이죠. 그래서 군자 득여는 군자가 수레를 가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소인방녀는 이제 아까 여기 나온 스토리의 주인공이죠. 사회적 지위가 없는 낮은 사람이며 수레를 만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인방녀의 뜻은 소인이 수레를 만든다고 오랫동안 자신의 집을 돌보지 못하니 집안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견해는 이렇게 음이 상승한 상태에서 이 하나의 강을 벗겨내는 과정으로 보았는데 고사역에서는 소인이 궁중에 불려 나가서 이제 수레를 만드는 이야기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이어서 지례복의 관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례복은 한자를 먼저 기존의 논의가 하는 한자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복형 출입무질 북내무구 반복기도 7일 내복 이유왕. 복은 형통하니 출입하는데 병이 없으며 벗이 와도 허물이 없다. 그 도를 반복하면 7일이면 온다고 하니 갈 바가 있으면 이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 복의 한자의 의미를 왕복하다, 반복하다, 회복하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산지박에 제일 끝에 석가불식에 있는 하나의 양이 다시 전진해서 이렇게 지례복으로 오는 거죠. 이 산지박에 있는 이 하나의 양이 다시 이렇게 지례복으로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상계를 보겠습니다. 상계는 곤, 학계는 우레입니다. 즉 상계곤은 대지, 흙, 따뜻함, 순종함, 백성, 끝없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계지는 우레, 천둥, 움직임, 나아감, 전진의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속에 우레가 있으니 강인한 생명이 이렇게 하나씩 자라나는 거죠. 그 양의 전진이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12몇 개의 지례복에 이제 이게 양의 전진이 처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그러면 고사역의 관점에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고사역은 장수가 출정하여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즉 복은 돌아오는 것을 소재로 하여서 장수가 출정을 하여서 전쟁에서 되돌아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한자를 보겠습니다. 복형 출입무질 북내 무구 반복기도 7일 대복 이유왕. 복은 형통하도다. 출정하고 돌아오매 꺼리낌이 없도다. 원병이 오니 허물이 없도다. 그 길을 되돌아오는데 7일이면 되돌아온다. 이유왕. 갈 곳이 있으면 이로울 것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산지박과 달리 이렇게 이제 양의 전진이 이제 시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그림을 보면은 천기가 차가울 때 우레가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복은 다시 되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양효가 되돌아와서 5 음효 밑에서 다시 움직여서 점차 이렇게 상승의 기운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자를 보면은 출입무질, 출정하고 돌아오는데 금심이 없다, 꺼리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복기도 그 길을 되돌아온다는 말이다. 7일 대복, 7일이면 되돌아온다. 즉 승전하에서 온다 이 말이죠. 그래야 이 유황, 갈 곳이 있으면 이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는 장수가 출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개별 효사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열을 보면은 불원복, 멀리 가지 않고 되돌아온다고 얘기합니다. 즉 싸움을 이기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서 승전하여서 되돌아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길, 장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출정을 하여서 멀리 가지 않고도 승리를 해서 돌아오니까 가장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유기의 휴는 이때는 기뻐하다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휴복, 기뻐하면서 되돌아온다. 즉 장수가 출정을 하여서 승리를 하여서 기뻐해서 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3의 빈복은 찡그리며 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구, 장수가 출정해서 싸움에
패하고 찡그리에서 돌아왔는데 이때 위태롭게 되었으나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행독복은 혼자서 돌아온다고 얘기합니다. 육사에서 장수가 출정을 하는데 도중에 혼자서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6.5의 돈복은 돈은 두텁다, 핍박하다, 촉박하다, 급하다의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급하다고 해석을 해서 급하게 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상륙의 이제 미복은 길을 잃고 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재생, 장수가 출정을 하였어요. 길을 잃은 것이 재앙이죠. 이것을 일으켜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종류대패 이국기군, 출정하여서 길을 잃은 것은 재앙이 되어서 결국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이 전쟁에 패한 영향이 임금에도 영향을 끼치고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을 회복 못하는 이야기가 상륙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일반적으로 이 괴를 어떻게 보는지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 초열의 글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원복 무지해 원길, 멀리 가지 않고 돌아오니 후회함에 이른다. 후회함에 이르는 일은 없다. 무지해. 그다음 원길, 크게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멀리 가지 않고 되돌아온다 하니까 그러면 아예 출발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예전에 이런 논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논리적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더 깊게 살펴보고 싶으신 분은 예전에 유튜브 정리한 게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냥 휴복 길, 아름답게 돌아오면 옴이 길하다. 이게 휴야 한자를 아름답게 보죠. 근데 이제 다른 데서는 휴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다음 6.3 빈복 여무구, 자주 돌아오미니 위태로우나 허물이 없다. 근데 이 빈의 해석에서 자주, 급하게, 찡그리며 세 가지 견해 대립이 있으나 여기서는 자주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고사역에서는 찡그리며 라고 이야기했고 다사는 또 급하게라고 이야기했고 여기도 학설 대립이 조금 있죠. 그 다음에 중행독복, 중도를 행하되 혼자서 돌아옴이라 고 이야기합니다. 그 6.5 돈복 무해, 돈독하게 되돌아오미니 후회함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 상륙 미복 흉 유재생, 용행사 종류대패 이국기군 흉, 지유 10년 불국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국정, 미혹하게 돌아오미니 흉하니 재앙이 있으리요. 무리를 쓰면은 마침내 크게 패함이 있고 이로써 그 나라 임금이면 흉하여 10년에 이르러서도 능히 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미복흉에 대해서 이제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산의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복형 출입무질 북내무구 반복기도 7일 내복 이유왕, 복은 형통함이니 나아가고 들어감에 질병이 없으면 친구가 오매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 도를 반복함에 7일 만에 다시 회복하니 갈 곳을 두는 것이 이로울 것이다. 초고를 보겠습니다. 불론복 무지해 원길, 멀리 가지 않아 곧 되돌아올 것이니 많이 변화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군주는 길하게 될 것이다. 6이 휴복길, 공을 이룬 뒤에 물러나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돌아오니 길하다 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3을 보겠습니다. 빈복 여무구, 적국의 갑작스런 공격에 영토를 빼앗길 급박한 위기에 처하여 되돌아옵니다. 위태로움은 있으나 허물이 없을 것이다. 6.4 중행독복, 중앙의 대로를 같이 가다가 혼자서 되돌아온다. 그 다음에 이제 돈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6.5 돈독 무해, 군자가 그 덕을 돈독히 쌓아 복귀할 것이니 그 후덕함에 변화가 없다. 상륙 미복흉 유재생 용행사 종유대팩 이기국군 흉, 지유 10년 불국정, 혼미함이 반복되니 흉하게 될 것이다. 재난이 발생할 것이다. 군대를 동원하여 마침내 크게 패하는 일이 있을 것이리라. 그 정벌에 나선 나라의 임금에게 흉한 일이 생겨서 10년이 되도록 정복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래 다산의 관점도
공부하는데 중요하니까 계속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고사역에서는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글 정리한 것을 보겠습니다. 복은 출정을 하여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인물은 육효의 장수입니다. 그래서 장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출정한 뒤에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은 돌아온다. 형은 형통하다. 왜 형통냐? 장수가 출정하여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출입무질. 질은 이제 질병을 이야기하는데 이 구체적인 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금신거리, 방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입무질, 방해 요소가 없다. 즉 어떤 병은 근심이란 뜻이며 구체적인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 요소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입무질, 출정하고 돌아오는데 꺼리낌이 없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붕내무구, 붕은 지온그 원병을 이야기합니다. 즉 원병이 오니 허물이 없다. 그 다음에 반복기도, 반복은 이제 그 되돌아오다 이야기인데 도는 우리가 의미하는 이 일반적인 이 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즉 출병하였던 길을 되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7일 내복, 7일이면 돌아온다. 즉 출정하고 돌아오는데 천도 운행의 전환의 수를 적용하여서 말했다. 그 다음 이유왕, 결국에는 장수가 정벌할 곳이 있어서 출정하면 이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초구를 보겠습니다. 불원복, 멀리 가지 않고 되돌아온다. 즉 출정하여서 멀리 가지 않아서 곧 승리하여서 되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싸움에 이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무지해, 큰 뉘우침이 없다. 즉 아군의 손상이 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니까 원길은 가장 길하며 그 길한 정도가 최고이다. 즉 출정하여서 멀리 가지 아니하고 승리하여서 돌아오니까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유기, 휴복, 길. 휴복은 휴는 쉬다, 멈추다, 아름답다, 기뻐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기뻐하다로 해석을 하여서 휴복, 기뻐하며 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6.3의 빈복, 빈의 뜻은 자주 찡그리다, 급하다의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빈복, 찡그리며 돌아온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태롭다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결국 허물이 없다는 것은 장수가 살아서 돌아오니 좋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전체적인 이야기는 장수가 출정을 하여서 싸움에 패해서 찡그려 돌아오나 즉 일은 위태롭게 되었으나 생명이 온전하게 유지되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6.4 중행독복, 중도에서 혼자 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혼자 돌아온 이유는 이제 언급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6.5를 보겠습니다. 돈복 무회, 돈복은 돈은 도탔다, 핍박하다, 촉박하다, 급하다 이렇게 도탑다, 핍박하다, 촉박하다, 급하다 이렇게 뜻이 여러 개 있는데 여기서는 도노하게 벌어서 보면은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돈을 급하게로 보아서 급하게 되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기존의 전통적인 관점은 돈독하게 되돌아한다니까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가 오지 않는데 고사역에서는 급하게 되돌아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걸 비교해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주역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건 확실합니다. 상육, 미복, 흉. 미복은 길을 잃고 되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흉하죠. 그래서 이것을 유재생, 재앙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장수가 출정하여 길을 잃은 것이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용행사. 용행사는 출정을 하였다는 이야기고 종류대패. 근데 마침내 크게 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여파가 이국기군, 임금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니까 결국 흉이 되죠. 그래서 장수가 출정을 해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패해서 임금에도 영향을 미치니 이 상황이 전체가 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후 10년 불국정, 10년의 세월이 흘러서 불국정, 정벌할 수 없다. 즉 10년이 지나도 정벌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전쟁에 패한 영향이 막대한 영향을 치명적 타격을 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산지박과 지뢰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산지박계는 음이 상승을 득세를 하여서 하나의 양을 떨어뜨리는 이야기인데 고사역에서는 수레를 만들어가는 소인의 이야기였고, 지뢰복은 최초의 양이 하나 생겨가지고 이렇게 점진하는 그 도가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고사역에서는 출정을 하여서 장수가 되돌아오는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